정혜라는 우아하게 반짝이는 명품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100억대 재산가 정혜란의 집은 언제나처럼 완벽했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만나는 여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려온다고 했죠. 어머님,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수아입니다. 준호가 환한 미소와 함께 소개한 여성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길게 내려오는 갈색 머리카락, 단정한 원피스,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예의범절까지 정혜라는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아입니다. 한수아는 깊게 인사하며 정중히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장인이 만든 전통차와 수제 다식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준비할 줄도 알고. 정혜라는 감탄하며 한수아를 안내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한수아는 완벽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웃고 정혜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음식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란은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한수아의 행동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웃음소리가 마치 연습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공손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특히 저 그림은 누구 작품인가요? 한수아의 질문에 정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사온 작품이란다. 눈썰미가 좋구나. 정혜라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한수아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계산적인 감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이 끝나고 준호가 한수아를 배웅하러 나간 사이 정혜라는 오랜 친구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그게 문제야. 내 직감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어. 민영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혜란아,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지. 한번 확인해봐. 사람은 일상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 말에 정혜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영의 조언은 언제나 현명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정혜란의 눈빛이 변했어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혜란은 한수아의 직장을 조사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죠. 정혜란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영아, 내가 미쳤나 봐. 청소회사에 등록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민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너 정말 그럴 거야?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야.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혜라는 고급 화장품과 명품 옷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한수아의 본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정혜라는 청소도구를 들고 한수아가 근무하는 금융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청소업체 담당자가 건네준 유니폼은 생각보다 거칠었고 낡은 운동화는 발이 아팠지만 누구도 그녀를 백만장자 정혜란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32층이에요. 화장실과 사무실을 모두 청소하셔야 합니다. 관리자의 설명을 들으며 정혜란은 조금 긴장했어요. 평생 청소를 해본 적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한수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를 탔고 한수아가 일하는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혜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여러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수아는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됐나요? 오후 2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한수아의 목소리는 어제 집에서 들었던 부드러운 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혜라는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시작했어요. 한수아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중요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정혜라는 한수아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볼 수 있었어요. 한수아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그 목소리는 분명 어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랑 어제 저녁 먹었어. 그 어머니 생각보다 쉽네. 명품 좀 아는 척하고 예의 차리니까
완전 넘어가더라. 정혜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수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곧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 집 재산이 얼마인데. 통화를 마친 한수아는 책상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왔고 정혜라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정혜란이 허리를 숙여 빗자루를 집으려는 순간 한수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제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청소가 뭐가 중요해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정혜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수아의 얼굴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입술은 비틀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정혜란이 물러서려는 찰나 한 젊은 여직원이 한수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자료 준비했습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수아는 자료를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보고는 책상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다시 해와. 당장. 정혜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줍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한수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수아가 경비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봐요. 다음부터 나한테 말 섞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대화할 시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경비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혜라는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어 자리를 떠났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정혜라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어요. 한수아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보기 위한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라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어요. 오늘은 한수아의 본성을 더 확실히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청소 카트에는 평소보다 많은 청소용품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죠. 정혜라는 한수아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한수아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혜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획을 실행했어요. 아이고, 정혜란이 일부러 한수아 앞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들고 있던 커피는 한수아의 흰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스커트에 쏟아졌습니다. 한순간 복도는 정막에 휩싸였어요. 미쳤어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한수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혜라는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아는 그녀의 사과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이거 드라이클리닝비 내놓으세요. 당장. 이것 때문에 중요한 미팅도 못 가게 생겼잖아요. 한수아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정혜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이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지나갔어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이클리닝비를 드리겠습니다. 정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는 찰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있어요. 급한 대로 갈아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한 사람은 어제 한수아에게 꾸중을 들었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박지은은 조심스럽게 한수아에게 다가가 수건을 건네며 정혜란이 쏟은 커피를 닦아주려 했어요. 비키세요. 당신 옷이 내 옷보다 나을 리가 없잖아요. 한수아는 박지은의 손을 냉정하게 쳐냈습니다. 그런 후 정혜란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20만 원이에요. 당장 내놓으세요. 정혜란은 묵묵히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한수아에게 건넸습니다. 한수아는 돈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혜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박지은이 정혜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혜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팀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박지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정혜라는 그녀의 친절함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청소하다 힘드시면 저희 부서에 오세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박지은의 제안에 정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정혜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수아의 이중적인 모습도 중요했지만 박지은의 진심 어린 친절함이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혜란은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아들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구나.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아 씨에 대해 얘기하고 싶구나. 준호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한수아에 대한 어머니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뭐 문제라도 있으세요? 정혜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알려야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수아 씨의 회사에 가봤단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생활 침해잖아요. 정혜라는 아들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본 수아 씨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아 씨가 아니야.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다르게 행동한단다. 정혜라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수아가 동료들에게 보인 무례함, 경비원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커피를 쏟았을 때의 과도한 반응까지요. 준호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일 거예요. 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엄마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눈으로 직접 보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준호는 한수아의 회사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수아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나왔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한수아는 웨이터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모습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은 준호가 알고 있던 부드럽고 상냥한 한수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는 한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지금 어디야? 아, 오빠, 회사에서 서류 작업 중이야.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 한수아의 거짓말에 준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분명 한수아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많이 바쁘구나.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직접 본 한수아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준호는 정혜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맞았어요. 제가 알던 수아가 아니에요. 정혜란은 아들의 상처받은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준호는 한수아를 만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까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한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수아야. 내가 웨이터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그리고 내게 거짓말하는 것까지. 한수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지만 준호가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난 내 앞에선 항상 진심이었어. 아니, 수아야. 진심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동해? 그건 진심이 아니야. 준호의 단호한 말에 한수아는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다 내 어머니 짓이지? 그 여자가 날 모함한 거야. 한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카페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수아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어머니가 날 미행했다고?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난 소송할 거야. 하지만 준호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미안해, 수아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한수아는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당혹감이 드러났어요. 오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난 정말 널 사랑해. 하지만 준호는 이미 카페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수아의 진짜 모습을 본 지금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정혜라는 며칠 동안 침울해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준호는 한수아와 헤어진 후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정혜라는 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상처를 덜어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으러 내려오렴. 정혜란이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준호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혜란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간이 약이란다.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혜란은 문득 박지은이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가 떠올랐어요. 정혜란은 박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정혜란은 다시 한수아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 복장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자니 마침 박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지은은 정혜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정혜란을 청소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도와주셨던 청소. 정혜란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란이에요. 사실 제가 청소부는 아니었어요. 박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한수아가 아들의 여자친구였다는 것,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했다는 것까지. 정말 놀랍네요. 그런 이유였군요. 박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부를 그냥 무시하거든요. 정혜라는 박지은의 솔직함에 감동했어요. 그녀는 박지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로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박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도와드렸다고 이런 대접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혜라는 박지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혜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정혜란의 칭찬에 박지은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사를 마치고 정혜란이 박지은을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차에 오르려는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준호였습니다. 그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던 카페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박지은을 마주친 것이었어요. 정혜란은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이쪽은 박지은 씨야. 내가 전에 말했던. 준호의 눈이 박지은에게 향했고 박지은도 잠시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혜란은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박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준호도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준호입니다. 정혜라는 두 사람의 어색한 첫 만남을 지켜보며 슬쩍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준호야, 지은 씨가 집에 가는 길인데 우리가 바래다 주려고 했어. 같이 갈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박지은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준호도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준호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정혜라는 놓치지 않았어요. 박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먼저 차에서 내려 그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사장님. 박지은이 정혜란에게 인사했고 준호에게도 미소 지었어요. 준호 씨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녀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차로 돌아온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어떻게 박지은 씨를 알게 된 거예요? 정혜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집에 가면서 이야기해 줄게. 봄이 무르익은 어느 토요일 정혜란의 집 정원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와 박지은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정혜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의 우연한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이 토마토 모종은 어디에 심는 게 좋을까요? 박지은이 정혜란에게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혜란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 되었죠. 저기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을 것 같구나. 정혜란은 정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박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레모네이드 만들었으니 잠시 쉬었다 해. 정혜란이 부르자 준호와 박지은은 흙 묻은 손을 털고 그녀가 있는 파라솔 아래로 왔습니다. 세 사람은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이 레모네이드 정말 맛있어요. 제 어머니도 이런 걸 자주 해주셨는데 비법이 있으신가요? 박지은의 질문에 정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법이라면 레몬을 짜기 전에 잠시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거야. 그러면 주스가 더 많이 나온단다. 와,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다음에 저도 해볼게요.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행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 내일 전시회 같이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준호가 물었고 박지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어요. 정혜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가 한수아와 헤어진 후 우울해하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웃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무엇보다 박지은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정혜라는 두 사람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혜란이 직접 만든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와,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박지은이 놀라며 말했고 정혜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충분해.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즐겁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혜라는 문득 몇 달 전 한수아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어색함과 지금의 자연스러움은 천지 차이였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박지은이 말했습니다. 정혜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너희 둘은 정원에 나가서 별이나 보렴. 준호와 박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혜라는 부엌 창문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박지은의 손을 잡는 모습에 정혜란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을 때 준호는 정혜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지은 씨에게 청혼하려고 해요. 정혜라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렇게 빨리?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지은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혜라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어요.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의 행복을 응원한단다.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음 주 토요일 정혜라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그날 박지은에게 청혼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정혜라는 아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장하지 마.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정혜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고 박지은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항상 그렇듯이 밝은 미소로 정혜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사과파이예요. 정혜란은 박지은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너무 예쁘게 만들었구나.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디저트 타임이 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박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난 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확신해. 나와 결혼해 줄래?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호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혜라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준호가 한수아와 헤어졌을 때는 이런 행복한 결말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라는 혼자 정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서, 그리고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서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정혜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집안을 바라보았어요. 거실에서는 준호와 박지은이 행복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정혜라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위장과 속임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항상 빛을 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가족은 그 진실 위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